잠깐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20일 자말 성경학교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또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선생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볼 때에 들을 때에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저희의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저하고 지금부터 이제 점심 전까지요 구약 지도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 개관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지도 개관인데요. 저희가 이제 성경 창세기부터 이제 들어가서 말라기까지 공부하기 전에 전반적인 이스라엘 및 그 주변 지역의 지리에 대한 부분들, 지형에 대한 부분들, 기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중요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되게 나오는 도시들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좀 미리 좀 공부하고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한번 훑어보면 나중에 이제 성경 공부 들어갔을 때 말씀을 보실 때 좀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돕고자 저희들이 지도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지도계가 이제 저희들 뭐 들어가서 보면요. 이스라엘 위치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이쪽에 있고요. 이스라엘이 이제 반대쪽에 있죠. 그래서 이제 흔히들 이스라엘 이야기할 때 중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지역을 중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동이라고도 하고 헷갈리잖아요. 우리는 극동이라고 그러고 극동과 중동과 근동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구분되는지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이게 뭐 중동과 근동이 바뀌어지는 게 시대별로 뭐 바뀌어진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찾아보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그리니치 천문대라고 하는 우리 시간축을 이야기할 때 우리 이제 시간을 이제 우리가 아니라 지구가 둥글다 보니까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중심으로 해서 시간축을 나누는데 그리니치 천문대하고 가까우면 근동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가장 먼 곳은 극동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가 근동과 극동의 사이가 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니치 천문대가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가 이쪽에 있다 보니까 이곳에서 가까운 쪽 유럽 쪽이 되겠죠. 그것이 근동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미들이스트라고 하는 중동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극동이 되는 거죠. 가장 먼 곳.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 중동이라고 하는 곳이 대부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는 배경이 되어지는 지형입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뭐 오늘날의 이제 지도를 배경으로 해서 그려놨는데요.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서도 이 지역들이 이제 전부 다 보게 되죠. 열왕기 상하로 들어가서 예언서로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보면은요. 이제 처음의 이야기는 애굽과 이 레반트 지역이라고 불리우는 이 지역에서 시작을 하지만 점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와 로마까지 확장되어져 갑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과 서가 만나지는 그런 연결하는 땅으로서 위치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 이런 나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경계인데요. 이스라엘 경계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할 때요. 이스라엘 경계를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가 이스라엘의 경계입니다. 서북쪽으로 이야기해서 가장 끝에 있는 경계는 뭐냐면 헐몬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쪽 해변을 따라서 있어지는 경계선은요. 아코평야에서 이제 두로로 넘어가는 페니키아로 넘어가는 그곳에 로시 하네크나라고 하는 절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절벽을 경계로 해서 경계가 되고요. 남쪽으로 내려가면요. 서남쪽에는요. 애굽과의 경계가 애굽 시내라고 불리우는 와디 엘아리슈라고 하는 간헐천이 있습니다. 와디라고 하는 거는 비가 올 때는 강이 되는데 비가 안 오는 건기 지역에는 이제 말라버리는 그런 걸 와디라고 하는데요. 간헐천이라고 하는데 이 와디 엘아리슈가 이제 애굽 시내죠. 그리고 이제 네게부 지역이 남쪽 황무지라는 뜻인데 네게부 지역의 가데스 바네까지가 경계였고요. 오른쪽으로 오면 소알 사해바다 남쪽에 있었던 소알이 경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직선거리로 이야기한다면 애굽 시내에서 소알, 그리고 헐몬산, 그리고 로시 하니크나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의 땅인 거였습니다. 들어가서 좀 보면요, 이게 이제 로시 하니크나란데요. 두로, 페니키아와 이스라엘의 경계가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절벽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해안선에 가다가 막히니까 거기가 경계가 된 거예요. 지금은 이제 굴이 뚫려서 지나가게 되지만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와디 엘 아르시라고 하는 게 애굽 시내입니다. 지금 이제 말라 있죠. 이것이 이제 애국가의 경계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르 빌립보에서 바라보는 홀몬산, 여기가 이제 북쪽 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구역시대의 경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민수기에서 나오고 있는 그 경계가 바로 이쪽 경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솔로몬 시대에 넘어가면 땅이 이제 엘랏을 갖다가 정복하고 한맛 어기까지 지금 올라가서 이렇게 넓은 땅을 솔로몬 시대 때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넘어서까지 땅을 이제 정복하게 되어지고 확장하게 되어지는 것이 솔로몬 시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제 경계 정도는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지형 상세로 넘어가면요, 이 지역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들 여러분 이제 아시는 분들 계시겠는데요. 서쪽이고 동쪽인데 서쪽은 바다고 동쪽은 광야죠. 이제 광야가 되어지는데 이렇게 올라오다가 갑자기 다시 쑥 꺼집니다. 그리고 다시금 올라오는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쑥 꺼지는 게 산과 산이 있어서 쑥 꺼지면 우리는 보통 계곡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건 계곡 정도가 아니에요. 요단 지구대라고 해서 수킬로에 걸친 지형이 밑으로 치마해서 내려가 있는 지형입니다. 그래서 바다 해발 마이너스가 되어지는 거죠. 밑으로 내려가 있는 지형인데요. 우리가 좀 본다면 이 지역은 바다고요. 해안 평야지대로 해서 해안 가까이에서 녹색 지역. 지금으로도 이제 위성지도 같은 경우 보면은 녹색으로 표현되어지는데 여기가 이제 해안 평야지대고요. 그리고 이제 요단지구대 가기 전에가 중앙 산지 지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와 해안 평야지대 사이가 셰펠라라고 하는 지형이에요. 그래서 산에서 평야로 나아가는 접경 지역이 셰펠라라고 하는데 이 지역이 또 중요한 게 평야지대에 있는 사람하고 산지 지형에 있는 사람들과의 전쟁이 주로 어디서 일어나냐면 셰펠라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보실 때 해안 평야지대에 누가 살까요? 블레셋이 살고 있고요. 중앙 산지 지역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살고 있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다. 어디서 주로 일어나는가? 셰펠라 지역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또 전쟁을 했다. 성경 어디에서 주로 일어날까요? 사사시대 들어가면요, 사사기 후반부터 블레셋이 강성해져서 중앙 집권화를 이루고 그리고 이제 산지 지역으로 치고 올라오는 그런 이제 세력 확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 후반부터 언제까지냐면 사무엘 하까지가 블레셋과 유다의 전쟁이에요. 그 이후에는 블레셋이 사실은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이제 눌리게 되어지는 약한 세력으로 남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지역들이 이제 셰펠라 지역이라고 해서 여호수아 사사기 지역 그리고 이제 사무엘서를 보면 이 지역에 있는 도시들에 대한 언급들이 좀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앙산지가 이스라엘이 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도시들이 있는 게 중앙산지 지역입니다. 중앙산지 지역.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예루살렘 중앙산지 지역에 있습니다. 헤브론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 사마리아 지역 전부 다 중앙산지를 따라서 존재하고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지구대가 있는데요. 요단지구대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거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요.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게 시딤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우리가 시딤 골짜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시딤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지구대 안에 있는데 이것이 바라보면요, 매우 넓어요. 수킬로에 걸쳐지는 그 넓은 지역이고 갈릴리 바다로 가면 이제 좁아지긴 하는데 사해 바다로 내려올수록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계곡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요단지구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동부산지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요르단 산지라고 불리는데 동부산지가 있는데 동부산지가 중요한 건 여기를 따라서 뭐가 존재하냐면 왕의 대로라고 하는 대로가 무용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산지 넘어서는 이제 동부 사막지대가 있습니다. 지형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이 818m, 그리고 여리고가 해발 마이너스 286m, 그리고 사해바다 들어가는 그곳이요, 해발 한 400m 정도까지 내려간다라고 그러니까 요단지구대가 엄청 내려가는 거죠. 그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요, 여리고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강을 건너서 갈 때 여기서 여기까지는 1200m 정도니까 산을 올라간다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올라간 그런 이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기후를 좀 보면요, 이스라엘의 절기가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 달까지 되어지는 니산월, 이하르월, 시완월, 다무스월, 아비벌로 시작되어지는 이 달력은요, 애굽의 달력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원력입니다. 원력, 음력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음력, 달을 계산으로 해서 되어져 있는 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으니까요. 애굽의 문명대로 애굽의 날짜 계수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시작이 언제냐면요. 애굽에서 출발할 때부터 그 날을 갖다가 첫째 달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1월이 아닙니다. 1, 2, 3, 4라고 하는 아라비아 숫자가 나온 건 후대니까요. 이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달이 뭐냐? 애굽에서 나온 달이 첫 번째 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달에 유월절을 준비 시작해서 14일에 유월절 양을 잡고 그날 밤부터 유월절 양의 음식을 먹는 무교절이 시작해서 7일간 진행이 되죠. 이것이 이제 전부 다 1월이라고 하는 니산월이라고 하는 달이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편의상 유대의 1월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1월이 시작이 되고요. 여기서부터 50일이 지나서 우리가 7절절이 있고요. 다시 이제 7달이 지나면 티시리월이라고 불리는데 이때가 이제 나팔절과 대속절과 초막절이 있어요. 흔히들 이때는 언제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스라엘이 여기서 첫째 달에 애굽을 건너와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때가 언제냐면 초막절을 지키는 바로 이 7월 7째 달에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이스라엘이 첫째 달이 여기니까요. 개천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라가 시작되는 게 이때라고 생각해서 개수를 할 때 1월, 2월, 3월 이렇게 첫째 달, 둘째 달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 맺은 날도 시작으로 봤어요. 뭐에 대한 시작이나 하나님 나라의 시작으로 또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나팔 안식년을 계수할 때는 어떻게 계수하냐면 7월 1일 날 나팔을 부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한 해가 지나면 1년이 지난다. 그래서 이제 1년. 그래서 7번 지나면 안식년이 돼요. 6년이 지나고 7번째 해가 되면 안식년이 되는 거고요. 그것이 7번 지나고 나면요. 신년을 선포하게 되는 날이 전부 다 7월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작할 때 신년은 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1월은 6월절인데 신년은 이날로 봐요. 이건 신년에 나팔을 불고요. 그리고 뭐 하겠어요? 대속제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이제 절기를 지키면서 한 해를 시작하게 되어지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것을 두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은요. 우기와 건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건기가 시작하는 것은 이제 4월경부터 시작해서 7월까지 이어지고요. 우기가 겨울인데 9월부터 시작해서 12월 정도에 우기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기가 오기 전에 비가 온다 해서 이른 비가 있는 거고요. 우기가 끝나고 나서 비가 오기 때문에 늦은 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절기가 전부 다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요. 대속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 7번째 달에 대속제일에 있는 달에 이른 비가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속제일을 지나고 나서 비가 오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를 이 사람들이 아는 거죠. 왜? 비가 와야 추수할 수가 씨를 뿌릴 수가 있으니까요. 땅이 건기 동안에 단단해졌던 땅이 물러져서 땅을 파고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우기가 끝나고 늦은 비가 오는 중에 유월절이 시작을 해요. 그래서 유월절 기간을 끝나고 나면 유월절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잖아요.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고 나서 사실 절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무교절부터 시작해서 안식구 첫날에 초시를 드리고 나서 오메르라고 하는 것을 계수하는데 오메르가 곡식단입니다. 곡식단을 계수해서 하루, 이틀, 3일, 4일에서 50일을 계수해서 이제 7절로 가게 되어지는데 오메르 계수하는 기간 동안에 늦은 비가 와야 돼요. 그래서 비가 적당히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그래서 날씨가요. 비가 오는 서풍이 불다가 비가 안 오는 동풍이 불다가 날씨가 왔다 갔다 하면서 비가 적당히 내려줘야 추수에 이 씨알이 굵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 많이 오면 썩게 되는 거고요. 안 오면 쭉정이가 되고요. 적당히 와야 알맹이가 열매가 커진다라는 거죠. 곡식이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을 또 운명의 50일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서 부르기도 하는 날이 오메르를 계수하는 날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이제 우기와 건기를 중심으로 해서 유월절과 이 대속절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이스라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보면은요, 단면도를 보면은요, 서쪽이고 동쪽이잖아요. 비가 온다, 바람이 부는데요. 대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서풍이 불어와야 수분을 품고 오는 거예요. 우기 기간 동안은 비가 어디서 올까요? 그러면요, 서풍이 불어오는 거죠. 건기 기간에는 바람이 주로 어디서 올까요? 뜨겁고 건조한 광야,
사막에서의 바람이 오는 동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동풍이 불어온다라고 하면요, 그것은 건조한 바람, 뜨거운 바람, 가뭄이 오는, 재가 오는,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밤새도록 무슨 바람이 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요, 동풍이 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건조한 바람이 밤새도록 불었다라는 이야기죠. 어쨌든 동북쪽이 그렇고요. 북과 남인데요. 북남을 이렇게 나눠 보면요. 예루살렘이 818m에서 쭉 내려가면 어디까지 가냐면 홍해 아카바만 엘라까지 내려가면 이제 해발까지 영까지 내려가는 거고요.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 때 약간 내려가지만 다볼산, 나사렛, 갈릴리 지역을 거쳐서 단 지역으로 올라가면요. 다시 지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산지라고 불리우는 이곳이요. 남쪽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 점점 올라가는 지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끝에 뭐가 있을까요? 헐몬산이 있겠죠. 이스라엘의 경계에서는요. 근데 헐몬산 지나고 끝이 아닙니다. 헐몬산 지나면 그 위에 또 있어요. 산맥들이. 레바논 산맥과 레바논 안티레바논 산맥이라고 하는 산맥이 있어서 그 산맥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요. 터키 경계까지 올라가요. 거기까지 올라가면 그쪽에 또 산맥이 또 있어요. 아마누스 산맥이라고 하는. 이런 산맥들이 경계가 되어져서 나라가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재미있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갈 때는요, 전부 다 올라간다라는 말을 쓰세요. 단에서 예루살렘 가도요, 높은 데서 내려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올라간다고 얘기해요. 밑에서 올라갈 때도 올라간다고. 북쪽에서 갈 때도 남쪽에서 갈 때도.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계신 곳이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표현. 저희도 이제 보면 서울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상경한다라는 말을 쓰는데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넘어가서 보면요. 레반트 지형을 보면 이 지형을 조금 더 구분한다면 이렇게 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중앙산지와 동부산지가 있고 요르단 계곡이 있는데요. 왼편 해안 평야가 그냥 하나의 평야로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블레셋 평야, 샤론 평야, 악고 평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평야하고 샤론 평야를 구분하는 지역이 이렇게 구분하는 여기가 어디냐면요, 요바입니다. 요바. 지금의 이제 텔아비브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공항, 비행기 타고 가면 텔아비브 공항에 내리는데 거기가 이제 과거의 요바입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블레셋과 샤론 평야가 나눠지고요. 샤론 평야가 끝나는 쯤에 무기또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무기또. 그래서 무기또는요, 샤론 평야에서 이스라엘 평원으로 넘어가는 길목입니다. 길목. 그래서 이스라엘 평원은 여기가 이제 톡 튀어나온 부분이 갈멜산이 있어서 여기서 갈멜산과 산지인데 요 강을 여기서부터 요단강 쪽으로 강이 하나 흐르는데 그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평원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위에 이제 악고 평야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위쪽에 이제 두로 가기 전까지 거기까지가 이제 악고 평야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고 이제 또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중앙산지지대, 동부산지지대를 구분하면 이렇게 또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냐면요. 사해바다 왼편 지역은 유다산지라고 부릅니다. 유다의 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보시다 유다산지 하면 사해바다 왼편이고 유다지파가 있었던 기업으로 물려받은 지역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 산지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평원 남쪽부터 시작해서 베냐민 지파 있는 데까지인데요. 여기가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 지역이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그래서 이 지역이 에브라임 산지라고 불렸기 때문에요. 여기 사는 사람들이 여기 에브라임 지파 사람도 있고요. 므낫세 지파 사람들도 살고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살고요. 단 지파 사람들도 살지만 그냥 여기 사람들을 에브라임 사람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면 에브라임 사임 하면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다. 에브라임 사람하다. 그러면 전부 다 북이스라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평원 위쪽에 갈릴리 바다 호수 왼편이 갈릴리 산지입니다. 성지순례 가셔 보신 분들은 갈릴리 지역이 참 날씨도 좋고 풀도 많고 물도 많고 그래서 뭐 곡식도 많고 과수고 나무가 많거든요. 푸른 곳이고 여기는 그냥 완전 광야인데 여기가 왜 그렇게 푸르냐면 높으니까요. 높아서 너무 낮으면 뜨겁고 높아서 기후가 좋고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쪽에 과수가 풍부한 겁니다. 그래서 높은 지역, 여기도 갈릴리 산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편에 보면요, 요단강 동편에 야복강하고 야르무강 사이에 있어지는 이 지역이 길르아 산지라고 불립니다. 길르아 산지. 그래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라고 부르지 않고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 나중에 길르아 사람이라고 다 불러요. 그러면 길르아 사람 하면 이 사람들은 갓지파 사람일 수도 있고 므낫세 반지파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지 지역에 있는 이 지형을 따라서 그냥 길르아 산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야르무강 위쪽에 갈릴리 바다 동편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는
골란고원, 오늘날 골란고원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는요, 바산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바산 지형이라고 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우리가 요 지역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지형 들어가도록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도 그리기 했는데요. 기본적인 중동 그리기 한번 하고요. 레반트에 있는 도시들 그리기를 좀 할 겁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유인물들 가운데 이렇게 그려져 있는 종이가 하나 있을 겁니다. 교재에도 뒤에 있는데 교재 너무 작기 때문에 표가 작기 때문에요. 큰 종이에다가 한번 그려보시라고 따라서 그려보시라고 나눠드렸습니다. 고대 중동 그려기입니다. 1부터 8까지 그리고 밑으로는 6칸의 네모를 만들어 놨습니다. 순서가 여기 있는 순서대로 그리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이거 그림 그리는 게 무슨 아주 정밀한 지도 그리는 거 아니고요. 김종호 선생님이 대동여지도 그리듯이 지도 그리는 게 아니니까요. 대충 그려보시면 됩니다. 대충 그려보면 되는데 먼저는 주전자를 하나 그리는데요. 주전자가 이상해요. 어떤 주전자냐면 중국 주전자, 주둥이가 짧고 얇잡하게 생긴 이런 주전자. 예, 보시면 1, 2, 3, A, B, C, D잖아요. 1부터 3까지, A부터 D까지 여기 사이에서 이렇게 3번에 A 안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주전자 하나를 그려보시면 됩니다. 저는 주전자 같지 않고요. 이거는 버선시는 발 같은데 예, 주전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여러분도 주전자입니다. 그냥 머릿속에 주전자 생각을 하세요. 여기에 주전자에 바풀떼기가 하나 묻었어요. 주둥이 쪽으로 바풀떼기가 하나 묻었습니다. 바풀떼기가. 주전자는 어디 있냐면 바풀떼기는요. 3하고 3에서 B 사이에 끝을 향해서 뾰족한 바풀떼기 같이 생겼죠.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주전자가 있으니까 주전자에 불을 피워야 되겠죠. 불이 가는데 불이 좀 가늘어요. 가늘고 기네요. F부터 D까지 3번에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3개 가닥만 하지 말고요. 여러 개 하셔도 돼요. 나일강 지류가 여러 개 그려져 있는 그림도 있고요. 가장 큰 지류는 2개밖에 없거든요. 쌍뿔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거 외에 지류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싶으면 더 그리셔도 되는데 오늘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불이 간다라는 게 중요하죠. 불을 끓으니까 뭐가 일어날까요? 물이 넘쳐서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4에서 C, D에 걸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작은 거 하나, 그거보다 한 2배 되는 거 하나, 그리고 그거보다 더 2배 되는 거 하나 정도의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되게 열심히 진지하게 그리셔서 지금 제가 예. 그러셨죠? 예. 물방울이 떨어지는 곳에 다행히 그래도 깔때기가 있었어요. 깔때기가 길쭉한 병에 연결되어져 있는 깔때기가 있는데 자리는 좀 잘못 잡았어요. 그렇죠? 어쨌든 깔때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깔때기가. 그렇죠? 깔때기가 이쪽으로 좀 왔어야 되는데 떨어지는 곳에 잘못 지금 주둥이를 갖다가 조준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끝에 아무 연관이 없는데 그냥 파대가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길쭉한 파대가리. 파하고 물병하고 요즘같이 감기가 안 좋을 때는 파대가리 삶아서 끓여서 먹어도 약이 되나요? 웃자고 논담을 해도 너무 진지하게 쳐다보고 계셔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예. 파대가리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 어디에 있어요? 7, 8, DF. 예. 7, 8번. 에서 이렇게 길쭉하게 올라옵니다. 높이는 한 이 정도 되겠네요. 지중해 좀 이 정도 오는데 여기에 팥뿌리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에 것은 조금 짧고 4에서 5까지 가고요. 그리고 밑에 거는 좀 깁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주둥이 있는 데까지 쭉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가 조금 짧고 하나는 긴 2개의 팥뿌리가 있다. 라고 하면 사실상 지형을 다 그린 겁니다. 예. 그럼 여기 주전자가 뭘까요? 다 아시죠? 지중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대해라고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중해 대해라고 이야기하고요. 여기 붙어 있는 바풀떼기는요, 구브로 섬입니다. 구브로 출신 우리가 이제 바나바를 알고 있죠. 신약 성경에서요. 키프로스 섬인데 구브로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 불은요, 나일강입니다. 다 아시는 것, 나일강이고요. 이 3개의 물방울이 있는데 첫 번째 거는 메로모수, 두 번째는 갈릴리오수, 세 번째가 사해입니다. 지금은요, 메로모수 없어졌습니다. 말라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도를 봐도 지금 현장에 이스라엘을 가도 물이 없습니다. 그만큼 말랐다는 거죠. 왜 말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하도 끌어다가 써갖고 지금은 이제 전 지역에다가 물을 갖다가 갈릴리 호수 물을 갖다가
가져다가 쓰기 때문에 물이 지금 마르고 있어요. 사하의 바다 수위도 낮아지고 갈릴리 수위도 낮아지고 메로노스는 마르고 어쨌든 그래서 멜로노스, 갈릴리오스, 사해 바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밑쪽에 이렇게 깔때기에 시내산이 있고요. 요 깔때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홍해 바다죠. 홍해. 그리고 이제 여기 홍해에 있는 요쪽 여기를 우리가 아카바만이라고 부릅니다. 아카바만이라고 부르고요. 예, 아카바만이 여기입니다. 여기만. 그리고 이제 이쪽에 아라비아 사막,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곳이고요. 이곳이 페르시아만입니다. 페르시아만. 요 페르시아만 오른편에 있는 게 이란이죠. 전쟁 날 뻔했던 이 페르시아만이고요. 요 위쪽에 있는 짧은 강이 티그리스 강이고요. 긴 강이 유프라데스 강입니다. 다 그리셨죠? 예. 보셨죠? 그럼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보면요. 정말 그런가? 예, 지도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 지도가. 그러니까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모양이 좀 비슷해요. 근데 아까보다는 크지만 어쨌든 비슷해요. 이게 키프로스 섬이고요. 이게 지중해죠. 이게 지중해고요. 이게 구브로고요. 나일강입니다. 그리고 메로노스.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은 사라져서 보이지 않는 메로노스, 갈릴리오스, 사해바다, 그리고 시내산, 홍해입니다. 아라비아 사막이고요. 페르시아만에서 위쪽이 티그리스 강, 남쪽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산맥들이 있는데 페르시아만 오른편에 산맥이 하나 있습니다. 이쪽을 이렇게 길게. 그래서 엘람하고 이 바사 지역, 이 엘람 지역, 바벨론하고 엘람으로 넘어가는 이 지역에 나누어지고 구분을 하는 산맥이 왔는데 산맥이 자그로스 산맥입니다. 자그로스 산맥이라고 하는 산맥이 있고요. 북쪽으로 가면은요, 이쪽 북쪽으로 강 위쪽으로 산맥이 아주 높은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이 뭐냐면 우라르트 산맥이라고 합니다. 우라르트.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 바사가 전부 다 아수르가 이 지역에 있거든요. 아수르가 이 지역을 넘어가지 못해요. 이 우라르트 산맥 때문에요. 그래서 우라르트 산맥에서 늘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들을 좀 많이 합니다. 내일 예언서 개관 들을 때 이것과 관련돼서 조금 이야기가 아마 나올 거예요. 한번 그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라르트 산맥이고요. 이쪽에 보면 터키하고 이쪽 시리아 지역을 갖다가 나누는 산맥이 하나 있는데 그 산맥이 아마누스 산맥이라는 산맥입니다. 그래서 아마누스 산맥, 우라르트 산맥, 자그로스 산맥 요 세 가지 산맥 정도는 우리가 중동 지역을 공부하거나 중동 지역을 볼 때에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라르트는 특히 우라르트 같은 경우는요. 아수르에 대한 거 우리가 이제 8세기의 역사를 공부할 때 그러니까 배경사를 공부할 때 꼭 알아둬야 되는 산맥입니다. 아마누스 산맥 같은 경우는 신약에서 바울 사도의 전도 여정 가운데 우리가 이제 아마누스 산맥, 토로스 산맥, 폰토스 산맥 여기 한 산맥을 세 가지 정도로 공부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많이 언급되게 되어지는 산맥이 아마누스 산맥입니다. 보셨죠? 다 쓰셨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예, 산맥들이고요. 이 지역을 조금 들어가서 좀 보면요. 당시 도로를 좀 보겠습니다. 레반트 지역의 주요 도로라고 그랬는데요. 여기 보시면 도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도로가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어떤 게 바닷가를 따라서 가는 해안길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부산지를 지나서 오는 왕의대로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왕의대로가 왜 왕의대로냐고 하냐면요. 쉽게 말해서 여기가 왕들, 당시에 소국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 옆에 그수랑이 있었고, 그 외에는요, 다메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요, 모압이 있었고요. 아니, 암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압왕, 에돔왕, 모압왕, 암몬왕, 그스왕, 다메섹 왕들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길, 왕들의 길, 왕의 길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동부산지를 따라서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해안길을 따라서 애굽부터 시작해서 무깃도를 지나서 하솔을 거쳐서 다메섹까지 가는 길이 해안길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성경에 보면 요 헤브론부터 시작해서 세겜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있어요. 족장들이 이 길을 따라서 다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길을 뭐라고 그러냐면 족장길이라고 그래요. 족장길.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요단 지구대 안쪽을 따라서 이렇게 오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곡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 네 가지 길들이 있는데 당시에 무역로로 많이 사용됐던 길이요. 해안길과 왕의대로입니다. 왕의대로를 왜 무역길로 사용하냐면요. 이 나라들 지나가 다니면서 무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왕의대로로 갔고요. 해안길은 애굽으로 가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이고 좋은 길입니다. 또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에 이로운 길이 해안길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발생하는 길이 해안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굽이 북쪽으로 올라갈 때는 해안길을 따라서 올라가고요. 북쪽에서 내려올 때도 이 해안길로 가요. 당시에 아수르나 애굽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전차였는데 그 전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해안길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해안길을 따라서 대군이 움직이면서 전쟁이 발생했던 것, 그것이 해안길입니다. 이걸 지형도하고 좀 같이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해안 평야지대, 셰펠라, 중앙산지, 요단지구대, 동부산지, 동부사막으로 가는데요. 이 해안 평야지대를 따라서 가는 길이 해안길입니다. 그리고 중앙산지를 따라서 갔던 길이 족장길이에요. 족장들이 다녔던 길이고요. 요단지구대 안쪽에서 이 계곡길을 따라 가는 곳이 이제 계곡길이고요. 동부산지 쪽에서 가는 것이 왕의 대로입니다. 그러면 사막지대는요? 사막지대는 길이 없어요. 셰펠라 지역은요? 셰펠라 지역으로 다닐 이유가 없어요. 셰펠라를 다닐 거면 해안길 따라가죠. 좋은 길 놔두고 어려운 길 가지 못하잖아요. 산에서 움직일 경우는 한참 가야 되지만 어렵지만, 그래서 길이 해안길, 족장길, 계곡길, 왕의대로라고 하는 지형을 따라서 4개의 길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지금부터는 또 요 레반트 지역에 있는 주요 도시들을 볼 텐데요. 어떻게 볼 거냐면요. 족장길부터 시작해서 셰펠라, 해안길, 계곡길, 왕의대로로. 그러니까 중앙산지 지역에 있는 도시들, 셰펠라 지역의 도시들, 해안 평야지대의 도시들, 요단지구대의 도시들, 동부산지의 도시들, 주요 도시들 몇 가지들을 저희들이 지도에 그려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다음 장을 가져다가 피시고요. 거기에 표시를 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속의 도시들인데요. 예, 말씀드린 대로 이 순서대로 볼 겁니다. 근데 보기 전에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요. 이게 12지파 땅 분배됐던 지도인데요. 이 중에 요 길이 중앙산지 길입니다. 중앙산지 지역이고요. 요 길이 동부산지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요단지구대입니다. 예. 그리고 다시 보면은요. 요 지역이 블레셋 평야지대고요. 여기가 샤론 평야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빠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요빠를 중심으로 나눠진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샤론 평야고요. 그리고 이제 아셀지파가 주둔했던 이곳이요. 이곳이 악고 평야입니다. 그리고 요 북쪽에 두로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여기가 뭐가 있냐고 그랬냐면 로시 하니크라라고 하는 절벽이 있어서 못 간다라고 아까 사진으로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지파 지역에 있는 갈릴리 사해바다 서편 지역이 유다 산지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 왼편 지역, 여기가 에브라임 산지 지역입니다. 여기 조금, 여기까지 위에까지 올라가야 돼요. 여기까지 위에까지 올라가서 에브라임 산지 지역이고요. 그리고 갈릴리바다 서편이 갈릴리 산지입니다. 그럼 동쪽에, 여기 사이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평야, 벳산, 뭐 이런 도시들이 있는 지역에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평원이고요. 평원이니까 블레셋이 전쟁을 할 때 일로도 올라가지만 요렇게 올라가요. 요렇게 길을 따라서.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주력 무기가 전차였거든요. 그러니까 전차 타고 전쟁을 하려니까 평야길을 따라서 올라가서 평야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는 올라가지 않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곡창지대였던 지역을 정복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요 동편 지역에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길르앗 산지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 동편이 우리가 이제 바산이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번 지도를 그려보겠는데요. 지도 그리실 때요. 뭐 틀은 다 있으니까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다가 중간에 한번 딱꼭지를 한번 하고 내려가시면 돼요. 쭉 손을 긋다가 하고 내려가시면 이런 표현이 되는데 하는 데가 뭐냐면 갈멜산이 있는 지역이죠. 요 지역에 따라서 왼편 정도로요. 요렇게 뭐 크기는 뭐 적당히 알아서 그리시면 되는데 요게 기준이 됩니다. 요게 기준이요. 요거 기준으로 해서요. 하나, 둘, 셋, 네 칸 내려가면요. 뭐가 있냐면 요 기준에 2배 되는 2배 크기의 호수를 하나 그리면 되죠. 그러면 여기가 사해바다고 여기 갈릴리 바다가 되는 겁니다. 여기를 이어주면요. 이것이 요단강이 되겠죠. 북쪽으로 갈릴리 바다만큼 한 칸 올라가면은요. 메론 호수가 있는 겁니다. 메론 호수에서 한 칸 더 올라가면은요. 강이 또 이어집니다. 이렇게 V자로 되어지는 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동편 지역에 강이 흘러가는 강이 4개가 있는데요. 제일 밑에 있는 강. 그래서 보시면은요, 사해바다 남편에서, 남편이 아니라 남쪽에서, 남쪽에서 5시 방향으로 흐르는 강이 하나 있는데 이게 세렛강입니다. 이게 모압과 에돔의 경계를 잇는 것이 세렛강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해바다 중간쯤에서 동편으로 흘러가는 강이 있는데 아르논강입니다. 이 아르논강이 세렛강에서 아르논강까지가 모압이 다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이 이렇게 가는데 이 중에 첫 번째 밑에 있는 강이요. 야복강입니다. 야곱이
씨름했던 강이 야복강이고요. 그 위쪽에 이제 그릿시내라고 하는 시내가 있고요. 이게 길르앗 산지 중앙에 있는 중요한 강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 바다 남쪽에 야르묵강이라고 하는 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산지하고 바산 지역을 구분하게 되어지는 강이 야르묵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밑에서부터 세렛강, 아르논강, 야복강, 그릿시내, 야르묵강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렛강, 아르논강, 야복강, 그릿시내, 야르묵강.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밑에 지형을 보면은요, 맨 밑에 바다, 이쪽으로 바다, 평원이 있고요, 세펠라 지역, 중앙산지 지역, 요단지구대, 동부산지지대, 광야, 이렇게 남쪽에서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이 중에서 저희들이 중앙산지를 그리는데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 기준선을 좀 그려야 됩니다. 갈릴리 바다 남쪽에서요, 이렇게 수직으로 선을 하나 긋고요. 사해바다 북단에서 선을 하나 긋습니다. 그리고 사해바다 중앙을 가로지르는 선을 하나 또 긋고요. 그리고 나서 갈릴리 바다에서 지중해까지 가는 이 길에 중간쯤에서 밑으로 수직으로 되는 줄을 하나 그어 보시면은요, 이것이 기준이 되는 선입니다. 여기에다가 선을 좀 더 그린다면 갈릴리 바다 중간에서 지중해 쪽으로 가는 선을 하나 더 그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요, 지도를 그릴 때마다 항상 중심부부터 우리가 그리면 됩니다. 중앙이니까요, 요렇게 갈릴바다하고 가는 요 중앙쯤이죠. 중앙하고 중앙산지하고 만나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산이 하나 있습니다. 산이. 무슨 산일까요? 이스라엘의 정가운데에 있는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에발산과 그리신산입니다. 에발산과 그리신산. 에발산과 그리신산이 있으면요, 그 에발산과 그리신산 사이에 뭐가 있냐면요,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이건 사마리아부터였네요. 에발산으로부터 약간 사실은 왼편입니다. 지중해 서쪽으로 좀 가야 되는데 그쪽에 있는 도시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 여기서 나중에 아수르가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가 행정명으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행정명을 하고 난 뒤로는요, 그 사마리아가 이제 신약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아수르에서 행정명을 이제 바뀌고 난 다음에요. 근데 그 도시가 사마리아가 있는데, 에발산과 그리신산에서 서편 지역으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요. 여기 점을 찍었는데 요거 산 밑에 해놨지만 요거는요, 에발산하고 그리신산 사이에 있는 도시가 하나 있는데, 이게 방금 드렸던 세겜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고향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곳이 세겜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했었던 백성들이요, 이 약속의 땅에 와서 세겜에서, 그리신산과 에발산에서 지파들이 나누어 쓰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그리신산에서 축복을, 복을 갖다가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곳이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세겜이고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세요. 이 갈릴리 바다 아까 기준에 잡았던 것, 여기 만나는 점이 있는데요. 여기가 뭐냐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나사렛. 그리고 사해바다 남편에서 북쪽에서 지나가는 기준선에서 약간 오른편으로 가는 점, 여기에 있는 도시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가 뭐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이제 이 정중앙에서요, 중앙에서 위로 아래로요, 세 칸씩 나누는 거예요. 세 칸씩 나누는데, 위로도 이게 세 칸, 아래로 세 칸으로 나눠 보면은요, 요 선이 이렇게 만납니다. 요 세 칸을 나눌 때 첫 번째 아래 칸이요, 그리시네하고 만나지고요. 밑으로 한 칸은요, 야복강 쪽에서 만나지는 그 정도가 돼요. 지도를 그려보면요, 그렇게 그려보시고요. 선을 긋는데 첫 번째 세겜에서 한 칸 올라가는 곳,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도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도단. 이 도단이 어떤 도시냐면요, 요셉이 형들 만나러 갔다가 애굽에 팔려간 도시가 도단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한 칸 올라가고요. 밑에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 칸 올라가는 곳에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도시가 무슨 도시냐면요, 베델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요셉, 우리가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 자다가 하나님 만난 곳, 베델입니다. 베델.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한 칸으로 내려오면요, 사해바다 중간쯤에 내려오는 이 도시가 하나 있는데, 이게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조금 내려가는데 남쪽으로 도시 하나 있어요. 남쪽에. 그럼 무슨 도시인지 아시겠죠?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예수님 태어나신 베들레헴. 그리고 이제 마지막 도시 하나 남쪽에 하나 더 있는데요. 셰펠라, 중앙산지에서 셰펠라 지역으로 가는 쯤에 있는 것 같아 보이는 도시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점을 찍어 보면요, 이게 뭐냐면 브엘세바가 됩니다. 브엘세바. 그래서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가 브엘세바, 북쪽에서 가장 끝에 있는 도시가 단이죠. 그래서 단부터 브엘세바 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백도에서 할라까지
이스라엘 전역, 우리나라 한반도 전역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브엘세바입니다. 그리고 요 위쪽에 이제 한 칸 하나 그려야죠. 여기 줄 거놨으니까요. 요 줄 거놓은 여기에 한 칸에 뭐가 있냐면요. 여기가 가나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가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 저희들이 중앙 산지에 있는 중요 도시들 그 다 그렸습니다. 이럴 때 보면은요, 여기 가운데 있는 여기가 전부 다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도시들이죠.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도시들 가운데 밑에 베델, 위에 세겜, 사마리아, 도단으로 가는 도시들이 있고요. 남쪽에 있는 요 지역에 있는 것이 전부 다 유다 산지 지역입니다. 유다 산지에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브엘사바가 있고요. 북쪽에 이제 갈릴리 산지 지역에 있는 도시가 가나 그리고 사마리아 아니 나사렛이 되겠죠. 그래서 중앙산지라고 불렸던 바로 이 지역을 따라서 있는 도시들 저희들이 좀 그려봤고요. 거기서 계속 그리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표시를 계속하세요. 밑에 야르논강 그리고 야복강 그르시네 그리고 예, 야르묵강을 가고요. 그러니까 바다 평원 셰펠라 중앙산지 요단지구대 동부산지 광야 그리고 이제 중앙에 기준선을 긋는다고 그랬습니다. 기준선 긋는 법 순서 예, 가죠. 도시들 한번 반복해 볼까요? 가운데 있는 섬이 산이 에발산 그리신산입니다. 그 옆에 무슨 서쪽으로 무슨 도시가 있다고 했죠?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산 사이에 무슨 도시가 있죠? 세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갈릴리 기준선에 만나지는 점 여기가 뭐가 있죠? 나사렛. 그리고 이제 사해바다 북쪽에 있는 만나지는 선에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이 있고요. 이 세겜으로부터 위로 세 칸, 밑으로 세 칸을 나누었을 때 예, 첫 번째 칸에 도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예루살렘에서 한 칸 올라가는 곳에 베델이 있고요. 남쪽으로 한 칸 내려가면은요, 헤브론이 있고요. 헤브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약간 내려가는 곳에 베들레헴. 그리고 헤브론에서 셰팔라 지역으로 약간 더 내려가서 사해바다 끝단쯤에 만나는 도시가 브엘세바다. 우리가 금방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맨 위쪽에 가나 하면 중앙산지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하나 만나는 곳, 여기까지 점선으로 가상의 선을 하나 그려놓으면요. 이 선을 따라서 도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도시가 있느냐. 예루살렘하고 정반대의 요 기준선 사이에 반대편쯤 되어지는 곳에 뭐가 있냐면요. 기브온이 있습니다. 기브온 산당이라고 얘기하죠. 기브온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넓어서 솔로몬이 거기서 천번제를 드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솔로몬이 천번제 드리기 전에 다윗은 거기서 3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넓어서 거기에 모세의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제사를 드렸던 곳이 기브온입니다. 그리고 기브온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요. 무슨 도시가 있냐면요. 위 베토른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요. 이 위 베토론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요. 아래 베토론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위고 아래냐면요. 순서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위에 밑에서 아래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지형이요. 예루살렘 지역이 높고요. 바다 쪽으로 내려갈수록 지형이요.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위 베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형이 낮아지는 것 가운데 위쪽에 있는 거고 아래 베토론은요. 마을의 조금 아래 해발 조금 아래에 위치해서 아래 베토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 베토론, 아래 베토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셰펠라 지역을 따라서 내려오게 되는데요. 이 선을 따라서 조금 선 쪽으로 내려오면요. 무슨 도시가 있냐면 아얄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아얄론. 아얄론이 무슨 도시냐면요.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춰라 했었던 도시가 아얄론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아얄론에서 조금 더 내려옵니다. 베들레헴하고 좀 위치가 비슷해 보이는데요. 그 도시가 뭐냐면요. 아세가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아세가 이때는요. 여호수아가 이때도 기브온 전쟁에서 아모리 5왕을 추적했던 도시가 이 아세가입니다. 아세가. 그 르호보암이 시삭의 침공을 받은 다음에 요새로 만들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아세가에서 조금 내려가면요. 아세가 왜 그러냐면요. 아세가가 요새로 만든 이유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목에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되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세가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요. 무슨 도시가 있냐면 라기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아마샤 왕이 이곳에서 살해당했습니다. 그래서 라기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요. 라기스에서 더 내려가면 무슨 도시가 있냐면 막게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막게다. 기브온 전쟁에서 여호수아 아모리 5왕이 이 막게다굴에 숨었다가 잡히죠. 그래서 막게다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요. 요 지역이 요렇게 지금 일자로 쭉 내려오잖아요. 셰펠라 지역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는 곳이 여기가 지금 셰펠라에 있었던 도시들입니다. 그러면 이 도시 왼편, 서편에 뭐가 있냐면 블레셋이 있고 동편에 유다 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와 블레셋이 전쟁을 벌였을 때
주로 만나게 되는 곳들이 이 셰펠라 지역이었던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들이 전부 다 유다를 침공해 갈 수 있었던 길목, 그러니까 산이 있어서 길이 아무데나 지도상으로 우리가 구분을 못하지만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지역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계곡을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길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길을 따라서 나중에 솔로몬도 요새를 만들고요. 르호보암도 요새를 만들고 하는 일들이 있어지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셰펠라 지역입니다. 다음번에 평원 지역을 보는데 반복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맨 밑에 세렛강입니다. 세렛강 다음에 무슨 강이 있다고 그랬죠? 아르논강입니다. 아르논강. 아르논강 위에는요, 야복강. 그 위에는요, 그레시네. 그 위에는요, 야르뭇강 있습니다. 밑에 바다, 평원, 셰펠라, 중앙산지, 요단지구대, 동부산지, 광야. 이건 이제 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기준선을 긋습니다. 갈릴바다 남쪽에서 기준선, 사해바다 북쪽에서 기준선, 중앙의 기준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선이 만들어지겠고요. 가상의 선을 그린 다음에요. 가상의 선을 이번에는요, 갈릴리 바다 북편에서도 그리고요. 여기 V자로 갈라지는 강에서도요, 이렇게 선을 하나 또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안가 도시를 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복습하고 가면요, 중앙에 에발산, 그레신산, 서편에 사마리아, 두 산 사이에 세겜, 그리고 위쪽에는요, 나사렛, 여기는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바로바로 해주세요. 여기 3칸 나누고요. 3칸 나눕니다. 한 칸 올라가는 거. 사마리아에서 한 칸 올라가면 도단이 나오고요. 예루살렘에서 한 칸 올라가면요. 베델이 나오고요. 예루살렘에서 한 칸 내려가면 헤브론이 나오고요. 헤브론에서 셰펠라 지역으로 내려가면 예루살렘에서 약간 내려오면 베델이 나오고 헤브론에서 내려가면 브엘세바가 나오고. 아시죠? 못 따라오시나요? 헷갈리세요? 예. 자꾸 제가 말할 때 입으로라도 자꾸 하세요. 붙다 보면 나요. 쓰는데 바쁘셔서. 이거, 그렇게 지금 못 써도요. PPT 다 드린다니까요.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면 되지. 지금은 듣고 따라하고 자꾸 하셔야지 익혀지니까요. 예, 브엘세바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 그리고 이제 남쪽 갈게요. 바로 바다로 가면요. 바다에서 제일 먼저 이 가운데 선을 따라서 만나는 해안가에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도시가 뭐냐면요, 가사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가사하고요, 요 한 칸 사이에 정중앙에 도시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아스글론. 그리고 이제 요 한 칸에 뭐가 있냐면요,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아스돗에서 가운데로 조금 평원 쪽으로 들어오는데 셰펠라 지역하고 만나는 쯤 돼서 도시 하나를 그립니다. 그 선상이에요. 그 도시가 무슨 도시냐면 에그론이라고 하는 도시고요. 이 에그론에서 조금 내려오면요, 무슨 도시가 있냐면 가드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나오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가드가 블레셋의 5 수도예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5 도시를 중심에 연맹체로 시작됐다가 중앙 집권화를 이루는 이제 강대한 국가로 발전을 하는데, 이 5개의 도시가 가장 중요한 수도의 역할을 해요. 그런데 유다하고 블레셋하고 싸운다라고 한다면요, 유다가 강성하면 제일 먼저 어디부터 정복을 할까요? 에그론과 가드죠. 셰펠라 지역과 가까웠던 에그론과 가드. 그래서 유다가 강해지면요, 에그론과 가드는 유다에 속하게 돼요. 그래서 미스바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돌 세워서 기념하잖아요. 그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났더니 에그론과 가드가 유다에게 속했더라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가 블레셋의 5 수도다. 한번 해볼까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 예, 그 다음에 요 한 칸 베델에서 가는 쯤에 도시 하나가 있습니다. 약간 위인데 이 도시가 요빠입니다. 요빠. 그러니까 요빠 오면 블레셋 평야지대가 끝났다. 그런데 블레셋의 경계가 이쯤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요빠라가 있고요. 요빠라고 하는 도시는 구약시대 때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예요. 레반트 지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가 요빠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물론 페니키아 쪽에는 도시가 많아요. 항구가 두로도 있고 시돈도 있고 비블리아도 있고 여러 개의 항구 도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어서는요, 요빠가 가장 중요한 항구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두로의 히라망에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배로다 실어서 요빠로 보내면 요빠에서 나무를 갖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라갔었습니다. 그게 이제 항구 요빠고요. 신약에서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가 위쪽에 나옵니다. 어디? 이 한 칸에서 쭉 연결된 쯤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헤롯이 지은 도시가 나오는데, 이 헤롯이 가이사랴 황제에게 바쳐진 이 도시가 지어지고 나서는 이때부터는 가이사랴가 중요한 항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가 있고요. 이 가이사랴에서 약간 대각선으로 이 나사렛 쪽으로 가는 지역에 도시 하나가 있는데, 이게 무깃도입니다. 무깃도. 무깃도까지 그으면 여기가 사론평화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가 계곡 입구가 돼서 넘어가면 여기가 이제 갈멜산부터 시작하는 산지 지역이거든요. 산지가 좀 있어서 요 무깃도를 넘어가면 이스라엘 평원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깃도가 있고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갈멜산 위로 올라가서 요 갈릴리 바다 북단에서 간 기준선 약간 위쪽에 악고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고가 있는 이 지역이 악고 평원인 거예요. 악고 평원. 그리고 이 악고 평원의 끝이 로시 하니크라고요. 넘어가면 뭐가 있냐면요, 요 선하고 만나는 여기에 두로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두로가 있고요. 예. 두로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요,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예. 보시면 여기가 블레셋 평원, 사론 평원, 악고 평원으로 간다. 거기에 위치하는 도시들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단지구대 도시로 가겠는데, 여기 보시면 뭐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세렛강, 그 다음에요 아르논강, 그 다음에 무슨 강이요? 야복강, 그 다음에 그레시네, 그 다음에 야르묵강 이렇게 지나갑니다. 가운데 있는 산 무슨 산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서편에 사마리아, 두 산 사이에 세겜, 그리고 한 칸 올라가면요 도단, 그리고 갈릴리 남쪽에 있는 도시는요 나사렛, 그리고 나사렛에서 한 칸 올라가면요 가나. 밑으로 가겠습니다. 밑에 요거 도시 무슨 도시죠? 베델이라고 하는 도시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그 다음에 베들레헴, 헤브론, 그리고 브엘사바가 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이쪽도 또 있었네요. 가사 다음에 무슨 도시죠? 아스글론 위에는요 아스도, 그리고 아스도에서 내륙으로 들어오면은요 에그론에서 한 칸 내려오면, 약간 내려오면 가드가 있죠. 그리고 이제 다시 한 칸 올라가면 무슨 도시가 있습니까? 아스도에서 한 칸 올라가면 요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빠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요 가이사랴가 있고, 가이사랴에서 약간 올라가면 무깃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가면요 악고가 있고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오른편 가겠습니다. 이제 요단 지구대 안쪽인데요. 요 강을 따라서 예루살렘만큼 가면은요, 여기 무슨 산이 있냐면요, 느보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느보산이요. 모세가 올라가서 돌아가신 곳 느보산이 있고요. 느보산 이제 아래쪽에 있는데요. 요 한 칸 가서 오른편입니다. 오른편에 무슨 도시가 있냐면 시딤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시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딤에 진을 치고서는요, 거기서 이제 모세의 신명기서가 마지막 설교가 나오죠. 시딤에 있었고요. 시딤 건너편에 뭐가 있냐면요, 시딤 건너편에 길갈이 있습니다. 길갈이 있고요. 길갈에서 예루살렘 방향으로 약간 올라가다 보면 무슨 도시가 있냐면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리고. 그리고 여리고에서 베델 방향으로 올라가는 요 길에 가다 보면 뭐가 있냐면요, 아이성이 있습니다. 아이성.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 좀 올라가면은요, 야복강, 요 강 올라가는 이쯤에요 도시 하나가 있습니다. 야복강 올라가는 도시에 무엇이 있냐면 숫곳이라고, 야곱이 장막을 쳤던 곳이 숫곳입니다. 숫곳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요. 숫곳 건너편, 강 건너편에 뭐가 있냐면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마하나임. 천사의 군대들, 야곱이 만났던 바로 그곳이 마하나임이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됐던 곳이 마하나임,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하여 도망갔던 곳도 마하나임. 여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약간 올라가서 그리시네에서 왼편 쪽으로요 한 칸 정도 올라가는 여기가 도시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갈멜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이스라엘 평원의 끝에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끝단쯤
있는 도시가 뭐냐면 벳산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벳산. 사울과 그 세 아들이 죽고 이 벳산의 성벽에 못 박히죠. 이 벳산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요단 나루터가 있었던 아주 중요한 도시이고요. 길목이기도 합니다. 벳산이 있고 벳산 건너편 쪽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인의 반대로 넘어갔을 때 여기가 이제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세요. 여기 만나지는 강 여기쯤에 뭐가 있냐면 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전부 다 요단 지구대 안에 있는 도시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부산지 지역으로 가서 보면은요, 동부산지 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넘어갈까요? 예, 가나, 베델,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부엘사바, 그리고 나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그리고 가드, 요빠, 가이사랴, 무깃도, 악고, 뭐예요? 두로, 시돈. 오른편에 강이 지나가는데 맨 밑에요. 무슨 강이요? 세렛강, 아르논강, 야복강, 그 다음에요. 그리시네, 야르뭇강. 갔죠. 그리고 나서 여기 가운데에 이거 아까 얘기 안 했는데 이걸 9단계, 9개로 나눈 거였는데 9개 기준선을 들고 나서 오른편을 가면은요. 한 칸 넘어갔을 때 이 산은요. 느보산이고요. 여기 아래 무슨 도시라고 있죠? 시딤이라고 했고요. 시딤 건너편에 길갈에서 예루살렘 방향으로 여리고에서 베델 쪽으로는요. 아이가 있죠. 그리고 이제 야복강 위쪽에 뭐가 있다고요? 야곱이 진쳤던 숫곳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숫곳 건너편은요. 마하나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그리시네 쪽에 요 한 칸 넘어가는 한 칸쯤에 있는 도시가 벳산이라고 하는 도시고 벳산 건너편으로 그리시네 넘어가면은요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맨 위에 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세요. 시돈에서부터 쭉 선을 그어갖고요. 이만큼 간 만큼 조금 더 가면은요 무슨 도시가 있냐면 위쪽에서 보면 이 도시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다메섹. 아람의 수도죠.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요. 요 강 사이에 오른편에 무슨 산이 있냐면요.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는데요. 이 갈릴리 바다 동편에 이곳에 뭐가 있냐면 골란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골란 고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골란 고원이요. 그리고 내려와서 골란에서 더 바깥쪽으로 나가서 이 야르뭇강을 건너가면요. 이곳에 뭐가 있냐면요.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갓지파의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그리고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이 죽은 곳이 바로 이 길르앗 라못입니다. 길르앗. 그러니까 여기도 길르앗 야베스고 여기가 길르앗 라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전부 다 길르앗 산지였기 때문에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이 붙은 겁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은요. 이쯤 여기가 어디냐면 길갈에서 동편으로 쭉 올라가서 중간쯤에 뭐가 있냐면 암몬의 수도인 암만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길르앗 여기가 길르앗 산지고요. 여기가 아까 거기가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거리들을 좀 보면은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부엘세바까지가 한 70km 정도 되고요. 부엘세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갖고 단지파까지 가면은요. 단까지 가면 몇 킬로가 좀 175km 정도가 돼요.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단까지가 231km 이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거리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PPT에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가 우리가 중앙산지라고 그랬고요. 이 길은요. 동부산지 지역, 요단지구대, 그리고 해안평야, 블레셋 샤론, 아코평야로 가고요. 유다산지, 에브라임산지, 그리고 갈릴리산지, 그리고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오른편에는요. 길르앗산지, 그리고 바산지역. 저희가 요 중심으로 해서 지금 도시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요 도시들은요. 기본적으로 그 정도만 저희들이 좀 알고 있으면 성경을 보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뒤쪽에 뒤쪽 성경 연대표 뒤에 뭐가 있냐면요. 이 지도들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388페이지 보시면 보면 구약지도 완성하기 위크 시트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도가 좀 작기는 하지만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기에 따라서 한번 이름을 한번 채워 넣어 가시면 한번 반복을 한번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PPT에서 확인을 하면 정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